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첫 번째로 우리가 ዢ 들레즈의 그 개념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개념, 내재성의 평면과 존재 이리성. 이것은 한데 묶어서 보는 게 좋은데,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내재성의 평면, 플롱 디머넌스, 내재성의 평면, 존재 이리성, 윈버시테 드레트, 존재의 이리성. 요거 이 두 개념을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재성의 평면과 존재 이리성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둘은 들레즈 철학에서 거의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존재 이리성은 모든 것은 하나의 같은 존재 의미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재성의 평면은 그 하나의 존재는 어떤 초월이나 바깥 근거 없이 스스로 펼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상세히 하면은 존재의 일성은 존재는 하나의 의미로 말해진다. 들레이즈가 말하는 존재의 일성은 존재가 신에게는 다른 뜻, 또 인간에게는 또 다른 뜻으로 말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같은 의미로 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것이 같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존재는 하나의 의미로 말해지지만 그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서로 다르며 차이, 강도, 생성의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봐갖고는 우리가 이 내용을 실감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원문을 보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재성의 평면은 그 하나의 존재 이리성에서 말하는 그 하나의 존재가 펼쳐지는 장이 바로 내재성의 평면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의 존재는 어디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내재성의 평면이 나오게 되죠. 내재성의 평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바깥의 초월적 원리 없이 그 자체 안에서 연결되고 생성되는 장이다. 즉, 존재는 어떤 위의 세계, 이를테면 본질, 신적 초월, 이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평면 위에서 직접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재성의 평면은 존재 바깥에 있는 배경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신을 펼치는 방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보고 이제 그 원문 텍스트를 통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내재성의 평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문 텍스트의 번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재성의 평면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단면이며 개념들이 이동하고 서로 연결되는 장이다. 그것은 정신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그 위에서 펼쳐지는 터전이다. 그것은 주체도 객체도 없이 모든 것이 운동하고 있는 순수한 강도들의 바다다.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내재성의 평면을 그어놓는 일이다. 자, 그것도 얼핏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좀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쪼개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 원문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Le plan d'immanence n'est pas un concept, mais la coupe de l'expérience. Le plan d'immanence, 내재성의 평면은 un concept,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Mais la coupe de l'expérience, 그래서 경험의 단면이다. coupe, 뭐 단면. Le milieu où les concepts se déplacent et se connectent. 다시 말하면 여러 그 개념들이 se déplacent, 이동하고 se connect, 또 연결되는 그런 밀류, 그런 장이다. 그런 바탕이다. Il n'est pas quelque chose qui est dans l'esprit. 그것은 정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mais le terrain sur lequel l'esprit se déploie. 그 위에서 정신이 펼쳐지는 그런 바탕이다. 터전이다. 영토다. 그것은 정신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그 위에서 펼쳐지는 터전이다. C'est un pur océan d'intensité, intensité, 강도라는 말이죠. sans sujet ni objet. 그것은 주체도 객체도 없는 강도의 바다다. 순수한 강도의 바다다. où tout est en mouvement. 거기에서 모든 것은 그 움직임 속에 있다.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créer de nouveaux concepts, 그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다는 것은 c'est d'abord tracer un plan d'immanence qui les rend possible. 그런 개념들을 가능하게 하는 immanence, 내재성의 평면을 그리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을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내재성의 평면을 그어놓는 일이다. 자, 먼저 전체적인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 문장에서 la coupe de l'expérience, 이 말이 좀
얼핏 안 들어오는데 경험의 단면 이게 무슨 얘기냐? 경험의 단면이란 내재성의 평면은 경험 전체를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초월적 원리 없이 오직 그 내부의 운동과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단면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내재성의 평면을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개념들이 가능해지고 이동하고 연결되는 근본적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정신 속에 들어있는 표상이 아니라 정신 자체가 전개되는 장이며 주체와 객체의 구분 이전에 존재하는 순수한 강도와 운동의 평면이다. 따라서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만든다는 것은 먼저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내재성의 평면을 그리는 것이다. 자, 이 원문을 좀 더 분석적으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해설은 그 AI를 토대로 해서 조금 편집을 한 겁니다. 뭐 AI가 원체 잘하니까 그걸 뭐 거의 그대로 해도 뭐 별 무리 없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방금 본 그 멜라 쿠프 드 l'expérience 그 경험의 단면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여기서 쿠프, 쿠프는 절단, 절개, 단면이라는 뜻인데, 즉 내재성의 평면은 경험 전체를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고 구성하고 포착하는 하나의 배치라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기보다는 항상 어떤 구성 방식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신의 질서로 볼 수도 있고 또 주체와 객체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힘과 관계의 생생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경험을 자르는 서로 다른 단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들려진 내재성의 평면은 경험을 초월적 원리 없이 오직 내부의 운동과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단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c'est un pur quotient d'intensité sans sujet ni objet où tout est en mouvement. 주체도 객체도 없이 모든 것이 운동하고 있는 순수한 강도의 바다이다. 자, 이 말도 조금 더 우리가 상세히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강도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차이를 낳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힘의 세기, 긴장, 압력, 감의 정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라는 것은. 그 예를 들면 온도의 차이. 온도도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겠죠. 또 감정의 고조, 욕망의 크기, 에너지의 밀도, 그 리듬의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강도라는 것이죠. 들레즈는 존재 밑바탕을 완성된 사물들의 목록을 보지 않고 이런 강도들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강도라는 것은 그 동양의 그런 기의 개념하고 상당히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들이 모여서 어떤 무슨 개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강도들이 이제 어떤 그 개체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죠. 그 주체도 객체도 없다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한 나가 세계, 객체를 본다는 이런 것이 어떤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점인데 들레즈에게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주체와 객체가 갈라지기 전에 어떤 힘, 흐름, 차이, 운동의 장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를테면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거죠. 즉 먼저 나와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강도들의 장이 있고 거기서 주체와 객체도 하나의 효과처럼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 그 마지막 문장인데 créer de nouveaux concepts,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다는 것은 c'est d'abord tracer un plan d'immanence qui les rend possible. 새로운 개념들을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내재성의 평면을 그어놓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레즈는 철학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들레즈 갓다리에 따르면 철학은 단순히 이미 있는 개념을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개념이 뜬금없이 나오지는 않겠죠. 어떤 개념이 가능하려면 먼저 그 개념이 놓을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사유의 장이나 어떤 존재적인 배경이나 문제의식의 배치, 이런 것들이 먼저 마련돼야 거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재성의 평면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평면 위에서 개념이 만들어지고, 또 데카르트는 주체와 명정성이라는 평면 위에서 그 사유가 이루어지고, 그 스피노자에게는 단일한 실체와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존재를 사고하고, 들레즈는 차이, 생산, 강도의 평면 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죠. 즉 개념 창조 이전에
세계를 세우는 바탕의 구도가 먼저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로 바탕의 구도가 바로 이게 내재성의 평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개념인 그 존재 일위성, Université de l'être, 존재 일위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역을 먼저 보죠. 존재 일위성이란 존재가 그것을 개체화하는 모든 차이들이나 모든 개별적 존재자들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말해진다는 뜻이다. 어렵죠. 그래서 좀 이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는 이 모든 차이들에 대해 동일하지만 그 차이들 자체는 동일하지 않다. 존재는 차이에 대해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말해지지만 차이 그 자체는 어떠한 선행하는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는 다수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존재의 목소리는 생성만이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현실이라고 긍정하기 위해 울려나온다.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은 동일한 본질의 복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와 생성의 방식들이다. 따라서 존재의 진정한 현실은 동일성이 아니라 생성이다. 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L'université de l'être signifie que l'être se dit en un seul et même sens de toutes ces différences individuantes ou de tous les êtres particuliers. Université de l'être, 존재의 일위성, 유니버시티를 이제 일위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냐? Signifique l'être se dit en un seul et même sens.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다가 말해진다. 뭐를? Toutes ces différences individuantes. Différences individuantes. 이제 차인데 개별화하는 개별화하는 그런 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체화하는 모든 차이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체화하는 모든 그 차이들에 대해서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다가 이렇게 말해진다. 그런 뜻인데, 이 말도 조금 더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혹은 ou de tous ces êtres particuliers. être particulier, 어떤 특정한 존재들, 그러니까 개별적 존재자들이죠. 개별적 존재자들. 그래서 존재는 모든 차이들이나
toutes ces différences individuantes, 개체화하는 모든 차이들이나 de tous ces êtres particuliers, 모든 개별적 존재자들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말해진다. Se dit en un seul même sens로 말해진다. L'être est le même pour toutes ces différences. 존재는 이 모든 차이들에 대해서 동일하지만 le même, mais ces différences ne sont pas les mêmes. 그러나 이들 차이들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L'être se dit en un seul sens de différence. 존재는 차이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말해지지만 차이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말해지지만 mais la différence est elle-même multiple et changeante. 그러나 그 차이는 그 multiple 다수적이고 또 changeant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Qui n'admet aucune identité préalable. préalable 선행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행하는 어떠한 그런 동일성도 어떠한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는 차이 그 자체는 어떠한 선행하는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는 다수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어떠한 선행적인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는 다수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C'est ainsi que la voix de l'être s'élève pour affirmer le devenir comme la seule réalité de ce qui est. 그러므로 la voix de l'être, 존재의 목소리는 s'élève, 일어난다. 왜? pour affirmer le devenir, 어떤 생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생성을 뭘 주장하냐? comme la seule réalité, 그 유일한 현실. 뭐에 대해서? de ce qui est.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현실이라고 그 생성을 주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성만이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현실이라고 긍정하기 위해, 주장하기 위해 올려나온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원문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 L'université de l'être signifie que l'être se dit en un seul même sens. 그러니까 존재의 일위성이란 존재가 동일한 의미로,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말해진다는 걸 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일위성, university는 이제 하나의 말뜻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런 일위성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온 거는 그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중세 철학, 중세 신학에서
거기에서 둔스 스코투스가 얘기하는 그 개념, 그것이 이제 이리성인데, 그 당시에는 그 중세 때에는 이제 그런 존재 이리성을 얘기하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존재하는 말이 신과 피조물,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존재하는 말을 사용할 때와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인간에 대해서 존재, 사물의 존재라고 할 때 또 이런 것은 같은 뜻으로 쓰이질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둔스 스코투스가 존재하는 말에 대해 전통적인 그런 동음성이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냐면은 동음성이나 유비로다가 존재론을 얘기한 거죠. 동음성이라는 것은 그 같은 말이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쓰이는 존재와 또 피조물에 대해서 쓰이는 존재는 전혀 다른 뜻이다 이거죠. 아니면은 유비, 그 아날로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례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 그러나 같지는 않은 거죠. 이제 이것이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둔스 스코투스가 그런 존재의 동일성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들레즈의 그런 존재 일위성이라는 개념도 다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코투스를 이어받아서 어떤 스피노자가 또 동일성을 또 주장하고, 또 이어서 그 들레즈가 이 동일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은 여기서 동일성이라는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말은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돌에게도 사건에게도 차에게도 각기 다른 위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물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모든 것이 똑같다 이런 뜻은 아니죠. 뒤에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outes ces différences individuelles ou tous ces êtres particuliers. 그러니까 개체화하는 모든 차이들, 또 모든 개별적 존재자들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difference individual인데, 지각하면 이제 개체화하는 차이들 이렇게 되죠. 개체화하는 차이들. 즉, 개체는 어떤 보편적 본질의 복사본이 아니라 차이에 의해서 개체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인간 일반의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리듬, 몸, 기억, 정동 이런 관계들에서 하나의 개체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의 개체는
동일성의 파생물이 아니라 차이의 결과다. 그래서 존재는 개체들 각각에 대해 같은 의미로 말했지만 다 너나 나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의미의 다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지만 그러나 그 개체들은 서로 다른 차이의 방식으로 성립한다. 그렇죠. 이제 각 특정한 개인이 갖고 있는 리듬이나 몸이나 기억이나 정동 이런 거에서 이제 그 하나의 개체가 개체로도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L'être est le même pour toutes ces différences, mais ces différences ne sont pas les mêmes. 존재는 이 모든 차이들에 대해 동일하지만 이 모든 차이들에 대해서 le même, 존재는 동일하지만 동일하게 말해지지만 그러나 ces différences ne sont pas les mêmes. 이 차이들 자체는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쉽게 풀어본다면은 우선 존재는 하나다. 그러나 존재 안에서 드러나는 차이들은 하나가 아니다. 즉 존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말했지만 철수나 영이나 너나 나나 다 인간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존재 방식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자면 나무의 존재, 동물의 존재, 인간 존재, 감정의 존재, 사건 존재 이 각각은 존재라는 점에서는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존재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위성은 획일성하고는 다른 거다. 획일성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자주 오해하게 되는데 존재가 하나의 의미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같은 본질로 환원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는 하나의 평면이지만 그 평면 외에는 서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차이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L'être se dit en un seul sens de la différence. 존재는 차이에 대해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말해진다. 이 말은 들레즈가 존재와 차이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지점이 되는데 전통 철학에서는 대개 먼저 동일성이 있고 차이는 그 동일성의 변형이거나 파생이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들레즈는 이걸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고 차이는 부차적이다라는 식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존재를 얘기할 때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들레즈는 반대로 갑니다. 그에게 존재는 동일한 것들에 대해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해 말해진다. 즉 존재의 진짜 내용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 자체이다.
이건 굉장히 그 급진자 아주 획기적인 건데, 왜냐하면 존재가 더 이상 같음의 철학이 아니라, 동일성의 철학이 아니라 다름의 철학, 차이의 철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문장. Mais la différence est elle-même le multiple et le change. 그 차이는 multiple 다수적이고 또 change 가변적이다 이 얘기인데, 그 딜레이저의 차이는 하나의 고정된 전체성이 아니다. 차이는 복수적이고 유동적이며 생성적이고 계속 달라지는 것이다. 즉 차이는 A는 B와 다르다 같은 비교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운동하게 하는 다수성과 변화의 힘이다. 이 말은 차이가 어떤 틀 안에서 측정되는 편차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성의 원리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문장. qui n'admet aucune identité préalable. 어떠한 선행적인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선행적인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표현이 딜레이저 철학의 심장부입니다. 보통 우리는 차이를 말할 때 먼저 동일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둘 다 인간이라는 동일한 본질이 있다고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나 외모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하지만 들려진 이 틀을 이제 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어떤 동일성을 전제한 뒤 그 외에 덧붙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성 자체가 차이의 효과로서 뒤늦게 생긴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먼저고 그 동일성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즉 먼저 차이와 변형과 생성이 있고 동일성은 그것들을 묶어 세우는 2차적 효과다. 그래서 선행하는 동일성이 없다는 거죠. 존재가 본질적 동일성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장. C'est ainsi que la voix de l'être s'élève. 이런 의미의 존재의 목소리가 우러나온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존재의 목소리는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존재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런 얘기인데, 전통 형이상학의 목소리가 본질, 동일성, 위기의 범주를 말했다면, 딜레이저가 듣는 존재의 목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이, 다수성, 변화, 생성,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문장. Pour affirmer le devenir comme la seule réalité de ce qui est. 생성, devenir, 생성만이 존재하는 것, ce qui est,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현실, la seule réalité를 affirmer 하기 위해서, 긍정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최종적인 결론인데, 딜레이저에게 현실적인 것은
고정된 존재 자체가 아니라 생성이다. 즉 있는 것의 진짜 현실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아니라, 즉 동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의 변형이다. 그래서 존재는 고정된 실체들의 목록이 아니라 되어감의 장이다. 되어감의 장이다. 이 문장 전체는 결국 존재 일위성을 통해 존재를 하나의 의미를 갖는 차이와 생성의 평면으로 다시 정의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이 전체를 위에서 인용한 그 텍스트 전체를 좀 더 약간 쉬운 말로 이렇게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존재는 모든 것에 대해 똑같은 의미로 말해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이들은 어떤 공통된 동일성의 변형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수적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의 진짜 현실은 고정된 동일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이다. 자, 이것을 좀 철학사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그 들레지가 말하는 존재 일위성이 잘 이해가 될 텐데, 그 이 들레지의 그 존재 일위성 개념은 이제 둔스 스코투스에서 시작해서 스피노자, 니체 이렇게 해서 들레즈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 철학적으로 볼 때 중세 때 그 스코투스는 존재는 하나의 의미로 말해진다,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갖고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 말해진다는 거. 또 스피노자는 존재는 하나의 평면 위에 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단 하나의 실체, 단 하나의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이제 그 신이 됐든지 자연이든지, 스피노자에게 이제 신은 곧 자연이니까, 그리고 모든 그런 개별적인 존재자들은 다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여러 양태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존재는 하나의 평면 위에 있다. 이를테면 뭐 실체라는 그런 평면 위에 다 있는 거죠. 그 존재의 내재성과 일위성을 급진화한다. 그 다음에 또 니체에서도 조금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니체는 존재의 진실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생성, 힘, 변화다. 특히 이제 들레즈는 니체가 얘기하는 이 생성, 생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볼 때 들레즈의 그 일위성은 스코투스의 일위성과 스피노자의 내재성, 그리고 니체의 생성 철학,
이러한 것들이 들레지 안에서 만난 그런 형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거 살펴봤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그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존재 일위성이란 존재가 그것을 개체화하는 모든 차이들이나 모든 개별적 존재자들에 대해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말해진다는 뜻이다. 존재는 이 모든 차이들에 대해 동일하지만 그 차이들 자체는 동일하지 않다. 존재는 차이에 대해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말했지만 차이 그 자체는 어떠한 선행하는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는 다수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존재의 목소리는 생성만이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현실이라고 긍정하기 위해 울려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쥘 들레즈의 세 번째 개념, 내재성의 평면과 존재의 일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